안녕하십니까. 유럽의 전통 커피 송예진입니다. 유럽의 술 문화는 우리나라와는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상당히 이른 시간부터 이제 차를 마시듯이 즐기는 문화고요. 대화를 하면서 천천히 그리고 가볍게 술을 즐깁니다. 또한 술을 즐기는 공간도 카페와 같은 개방적인 공간이 대부분이고 저녁 늦게까지 음주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커피가 처음 자리 잡을 때 유럽인들은 이러한 술 문화와 함께 커피를 즐겼기 때문에 커피를 즐기는 문화 역시 공공장소에서 대화를 안주 삼아서 즐기며 발전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과학의 산물 증류주라고 제목을 지어보았는데요. 우선 증류주로 분류되는 술에는 위스키, 브랜드, 진, 보드카, 럼, 데킬라 등의 술이 있습니다. 증류주는 곡물이나 과실 또는 이렇게 당분을 포함한 원료를 발효를 시켜서 양조주라고 하는 발효주를 먼저 만들고요. 그것을 불로 가열하고 끓이면서 알코올이 한 78도 정도에서 증류가 되고 그 물은 100도씨에서 이제 끓게 되죠. 그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얻는 알코올 도수가 높은 그런 술을 증류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증류주를 그대로 보관하면 이제 무색 투명한 증류주가 되고요. 원통형의 오크통에서 숙성을 시키면 숙성 기간에 따라서 점점 향과 색이 짙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류주는 이렇게 재미있는 좀 특이한 기원설이 있는데 연금술사가 금을 만들려는 과정에서 탄생된 술이 바로 증류주라고 합니다. 아라비아의 연금술사가 이제 납을 이용해서 금으로 만들려는 그런 과정에서 증류 장치가 사용됐기 때문에 증류주가 생겨났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어원은 이제 아라비아, 알코올이란 단어도요, 아라비아어로 숯을 뜻하는 콜에서 유래한 것으로요. 원래 이 콜이라는 단어는 그 눈썹을 화장하는 그런 숯가루를 가리키는 그 말이었습니다. 양조주를 처음에 증류를 할 때 그 숯가루를 만드는 과정과 비슷한 과정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알코올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오늘날 알코올의 어원이 됩니다. 당시에는 증류에서 얻은 그런 액체들을 만병통치약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힘이다, 노쇠한 인간의 그런 육체에 활력을 주는 액체이다라고 해서 생명의 물이라는 뜻의 아쿠아 비테로 불리게 됐고요. 의약품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후에 증류 기술이 이제 널리 퍼지게 되면서 이제 그 지역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를 이용해서 양조주를 만들게 됐고요. 그 양조주를 이용해서 지역 특색을 갖춘 증류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역적 특색으로 증류주의 종류가 나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증류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스키, 브랜디, 보드카, 럼, 데킬라, 진 이런 정도의 증류주가 있고요. 알코올 함량이 40%가 넘는 독주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마시기보다는 주로 칵테일을 만들 때 베이스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주 재료와 주요 생산국을 적어놨는데 그 주요 생산국에서 나오는 생산품이 바로 주재료가 되는 겁니다. 보리, 메가죠. 보리를 이용한 그 술을 증류하면 위스키나 보드카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또 포도가 많이 나는 지역인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제 포도를 이용해서 와인을 만들고 그 와인을 증류하면 브랜디가 완성이 됩니다. 또 사과가 많이 나는 지역에서는 사과로 만든 브랜디도 있고요. 또 체리나 자두 등을 이용해서 만든 브랜디도 있다고 합니다. 사탕수수가 많이 나는 지역의 경우에는 사탕수수를 이용해서 술을 만들고 그 술을 증류하면 럼이 되는 거고요. 멕시코에 이제 용설란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 생김새가 알로에나 그 파인애플 잎사귀 같은 그런 모양을 한 굉장히 큰 식물이 있습니다. 이 용설란의 잎사귀를 잘라낸 몸통을 가지고 그 지역의 토속주를 만들고 그 토속주를 그 증류시키게 되면 데킬라라는 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제 쌀이 많이 나죠. 그래서 쌀을 발효해서 막걸리를 만들어내고 또 그 막걸리를 증류한 게 소주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구하기 쉬운 생산품으로 양조주를 만들어내고 그 증류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증류주가 탄생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스키의 역사는 앞서 말씀드렸던 증류 기술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술의 시초는 기원전 3500년에 고대 중국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증류 기술이 이제 유럽으로 전파된 경로는 현재로서는 분명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가장 유력한 설로는 이제 이슬람 교도에 의해서 유럽으로 전파되었다라는 설도 있고요. 또 기독교의 전도자였던 세인트 패트릭이 이제 AD 432년 정도에 아일랜드인한테 증류 기술을 가르치고 전파했다라는 설이 두 가지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는 이제 동방의 증류 기술이 중세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서양에 전파되었고 그 후에 이제 아일랜드를 거쳐서 스코틀랜드로 전파됐다 이런 설들이 있습니다. 이 증류 기술이 유럽 대륙에서 아일랜드를 거쳐서 스코틀랜드로 또 전해지면서 보리를 이용한 증류주인 위스키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위스키의 그 뜻 역시 생명의 물이라는 켈트어인 우스게 바하라고 이제 불렸고요. 훗날 이 우스게 바하가 위스키라는 그 말의 어원이 됩니다. 432년에 중동 지역에서 기독교를 전파하고 아일랜드로 온 그 인물이 바로 세인트 패트릭입니다. 자신이 배워온 증류 기술을 가지고 우스게 바하라는 그 술을 생산하게 됐고 이 술이 이제 위스키의 시작이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아일랜드 사람들은 이 세인트 패트릭을 위스키의 아버지라고 여겨요. 그래서 아일랜드의 그 기독교를 또 전파하기도 한 그 세인트 패트릭을 기리면서 매년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난 3월 17일에 세인트 패트릭을 기리는 그런 전통적인 축제를 벌인다고 합니다. 또 위스키에 대한 그 기록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1172년 영국의 왕 헨리 2세가 이제 아일랜드를 정복했을 당시에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증류한 술인 그 아쿠아비테를 마셨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아쿠아비테가 그 처음 증류주 설명드렸을 때 나온 생명의 물이라는 뜻의 그런 증류주죠. 그것은 즉 이제 그 당시 말로 우스게 바하를 뜻하고 이게 또 위스키다. 이때 위스키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도 굉장히 위스키로 유명한데 스코틀랜드 재무부 문서에 증류에 관한 첫 증거 자료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1494년도에 그 린도레스 수도원의 수도사인 존 코어가 약 500kg의 보리로 증류주를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스키를 만들었다라는 그 첫 증거이다 보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생산하는 황금빛깔 위스키인 스카치 위스키가 위스키를 대표하는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이제 세인트 패트릭을 기리는 기념일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위스키의 원조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스코틀랜드는 또 이러한 보리를 증류한 기록도 남아있다 보니까 세인트 패트릭이 스코틀랜드 사람이니 위스키는 스코틀랜드에서 기원했다라는 이런 논쟁을 벌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위스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술인지 좀 알아보겠는데요. 우선은 켈트어로는 생명의 물이라는 뜻의 우스게 바하에서 기록이 됐고요. 메가 이제 싹을 틔운 보리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풀이를 하자면 엿기름이 되는데 그 메가와 또 옥수수, 호밀, 밀 등의 곡류를 이제 당화 발효시킨 발효주를 증류해서 만든 술이 바로 이제 위스키가 되고요. 증류한 후에는 이제 원통형의 나무통인 그 오크통에 넣어서 최소 3년 이상 숙성시키는 게 보통 이제 위스키를 만드는 방식입니다.